저희 부천시 교통 문제, 또 원래는 이제 도시 문제 하면은 교통, 그 다음에 주차, 교육,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교통과 주차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통 부분에서 오늘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희 부천시에서 지능형 교통정보 지원 지자체 국가에 지원하는 것 중에 44곳 중에서 저희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와 또 부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통 발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이제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에서 부천시 각 지역의 구간별 실시간 정보라든지 체증이라는 이런 부분을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 도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는 현재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면적 부분에서 53.4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고,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바탕에는 2010년도에 저희가 인구가 89만 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약 84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천시의 자동차 등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10년도에 26만 9,420대, 그다음 2018년 기준으로 30만 7,94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는 한 31만 7천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는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으로 따졌을 때도 거의 한 세대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국의 우리 대한민국 표본이었을 때는, 그 기준이었을 때는 가구당 1.1대꼴보다 약간 모자란 정도의 대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교통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1기 신도시로 해서 5개 그 큰 도시가 생성되면서 그 이후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었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좀 줄고 있지만, 어쨌든 교통이나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혁신적인 대책이 없어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정보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어떠한 길을 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역사권 개발, 그 다음에 오정 군부대 부지 개발, 그리고 역곡 공공단지 개발, 그리고 대장 신도시 개발,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상동 영산단지 개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개발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저희가 84만 기준에서 30만 대 정도의 자동차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한 4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부천시의 교통과 주차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가장 정체를 출퇴근식이나 이런 이제 정체를 믿고 있는 중동 IC라든지 송내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체나 교통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상동 영산단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의 개발이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 도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수는 줄어들면서 세대 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그 나홀로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런 거에 따른 공유 주차라든지 뭐 공유 교통수단을 이동하는 부분에 장려도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에 사통팔달로 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재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주산에 우리가 터널을 뚫어서 그런 부분을 좀 부천시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분에서 용역을 갖다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시는 사실 서에서 동으로의 길들은 잘 뚫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길이 뚫려져 있는데 남과 북을 연결하는 길은 송내역과 그 다음에 소사역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중동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분산이 되지 않고 이게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정말 그 교통 지옥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2년 전에 조사된 교통 문제 조사에서는 시민이 출퇴근 시간에 평균적으로 한 50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을 할 경우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 지역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 같이 중동 IC라든지 송내대로에 보면 엄청난 정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를 빠져나가는데도 보통 30-40분씩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과 또 한 가지는 우리 외곽순환도로 중동 IC에서 아니면 계양 IC에서부터 송내 IC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과 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지능형 교통체제 지원체제 44곳에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교통소통 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을 향상시켜 이용 효율의 극대화, 교통 분산, 신호운용, 교통제어를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시는 분도 참 중요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도시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외곽순환도를 확장하는 부분 그전에는 지하를 한다 했다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확장해가지고 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 될 수 있는지를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